전날이 성질이어서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잠깐 대궐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침이 되어서 전해졌습니다. 그 길로 단숨에 외병들이 들끓는 대궐로 달려갔죠. 그 앞에 달아나 외병들이 총칼을 휘어들고 둘러서 있는 왕세자께서 머리에 쓰셨던 관도 벗겨주신 채 고참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벌 떨고 폐하 곁에 서 계셨습니다. 폐하의 용안은 참혹하시고 아무 말씀을 못하시고 참 신하로서 죄송합니다. 왕세자께서 눈짓으로 날 부르는 것 담았을 때 건전에 왕비마마께서 안 계시니 밖에 나가 동정을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모를 가까이 내시다 내관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왕비마마의 참된 아이를 위해서 멀리서 충성이 들어오셨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대문을 쑥치고는 시꺼먼 옷을 입고 있는데 제 머리채를 펼쳤더니 여우 있는 모습을 여우는 어디 있냐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밥을 떨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경수가 용대를 막아주시면 무엇마다 고통하시고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고 왼팔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니 어깨에서 피가 묻지 않고서 하늘이 중간마마를 질질 끌고 나와 내년이 여우냐고 묻고는 새벽처럼 바닥에 어린 세자리를 묻으시며 내 세자리를 묻으시며 여우산에 끝나고 뺐습니다. 정정 마마를 들고 말 어깨 들고는 불등이 한점 없이 시시한 살이겠다고 향원 좀 휘주고 옛날 한나라의 동탁과 조조동이죠. 어째 사람이 탈을 쓰고 이 같은 일을 하시오. 마음 곁에 네가 있는데
가축의 머리들 하늘을 같이 갈 수 있어. 야, 내 너의 심정을 충분히 안다. 허나 나라꼴이 이토록 어지러울 판에 너 혼자 서울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옛 말에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 했다. 형님, 전 이미 나라에 갇힌 몸입니다. 수야, 이 형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에 있으면서 너와 내가 함께 팔도의 격서를 보내 함께할 의인을 찾자. 분명히 함께할 동참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야. 그때라도 늦지 않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수야, 형님의 뜻은 잘 알겠으나 벼슬을 탄 자가 지금 군부가 위태로운 데 빠지고 국모께서 참혹한 화를 당하시는데 어찌 멀리 떠나 장훈한 일을 경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중에 정한 바 있으니 고향에 내려가 안부나 전해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모셔왔어. 처음 뵙겠습니다. 잘 계시죠? 지금의 조정에는 간악한 무리들이 권력을 잡아 폐하를 협박하고 밖에 있는 도적들을 끌어들여 군무까지 시행했어. 이런 분란이 왕국에 듣지 못했던 이유이다. 천하 왕국에 싣지 못할 수치인데도 태평 성대에 부분을 입은 자들은 여전히 부귀를 탐하거나 자기 일심만 돌보고 있으니 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마침 며칠 전 종실 근친인 청안군 이재성 공이 일본 주재 정권 공세를 따라 국내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충직한 분으로 주변에 도망이 계신 분이죠. 그분을 만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창의할 뜻을 전했습니다. 그분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양 친위대 이도철 참군 역시 벼슬을 버리고 이곳 경성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해보니 전에 다른 자석에서 본 듯도 하여 이렇게 만나자고 소문한 것입니다. 나 역시 사무칠 원수를 갚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역적들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원수인지라 8월 사변에 대한 얘기를 평양에서 듣고 생각할 때 나라의 원수를 갚아 만국의 수치 지옥을 씻어야 사람이라 하였거늘 신하들은 역적에게 아첨하여 맹종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는 이때 임채 소음을 만나니 의복이 쏟았구려. 그날 이후 분기하여 진구를 버리고 서울로 올라왔으나 뜻을 같이하여 원수를 갚을 사람과 큰일을 도모할 의인을 만나야 하는데 본시 이몸은 교재가 없고 발이 넓지 못해 충의를 도모할 의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던 차 이렇게 임금을 만나니 힘이 쏟았구려. 그문 밤에 두 번을 만난 심정이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생사를 같이 하며 어지러운 이 나라를 바로 잡아갑시다. 이제부터는 군과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하겠어.
앉으시오. 훈련대 상교 이덕순이라 합니다. 지난 8월 사변 당시 저희 훈련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외군과 우범선 이규왕에게 이용만 당하여 궁궐을 범하고 중전마마를 시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억울함에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달리 해명할 길을 찾지 못한 망설이고 있던 중 이렇게 찬이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8월 14일 날 저녁 갑자기 우범선은 훈령을 하달하여 저희 훈련대를 서대문 밖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명령대를 그곳에 갔더니 자정 준비하여 구두산이 나타나 훈련대 장들 500여 명을 인솔하고 경기관을 내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외군을 만났지만 전에도 야간 훈련도 중 그런 식으로 만난 적이 있어 아무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의 후위를 받고 대원군이 들어와 우범선을 불러 무슨 짓을 한참 하는가 싶어 기다려보니 다시 돌아와 저희 훈련대와 일본 수비대를 서대문 안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광화문 앞에서 각 군대를 분할 배치하여 걸림을 지키도록 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걸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하는 말이 중전마마께서 돌아가셨다기도 하고 또 누구는 중전마마께서 피난을 가셨다고 하길래 그때서야 걸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결국 중전마마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저희 훈련대원들은 너무나 분이 많죠. 걸림을 지키지 않고 돌아가는 게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더 분한 것은 장한 사람들이 모여 수덕수덕 하는 것이 저희 훈련대 장돌들이 중전마마를 시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본시 무식한 군인입니다. 간인의 흉기에 속아 나라에 불충한 큰 죄를 지었으나 지식이 없는 탓으로 달리 해명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치수공의 뜻을 듣고 나니 신중의 검은 구름이 없어지는 듯 싶습니다. 마땅히 힘을 다하여 공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일이 그리 된 것이오. 이덕순이라 하였어. 네, 잘 오셨어. 우리 의로서 바로잡읍시다. 고맙소. 잘 드십시다. 다른 저 동지들 계시오. 앉읍시다. 뒤는 안 밝혔어. 괜찮은 것 같소. 자, 이제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에 힘입어 여러 훈련대 장교와 병사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 병력은 얻었으나 경솔하게 거사를 단행할 수는 없어. 지금 본래에는 총리 대신 양들이 대원군을 모시고 들어가 있어. 이 골문 파수가 오면 본래를 자기가 무슨 방법을 이렇게 합시다. 풍상궁이 지금 폐하를 모시고 있고 또한 폐하의 신임조차 두터우니 그와는 인척관계에 있는 홍병진을 시켜 우리의 처음의 사실을 폐하께 알아봅시다. 어떻게 하소? 홍상공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서두릅시다. 임치수라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아직 이 나라에 피눈물을 흘리며 방바닥을 치면서 지난 8월 공모 씨에 대한 복수 평정 청의 큰 뜻을 그런 큰 뜻을 품은 이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상국께서 폐하의 책명을 받아주십시오. 시즌의 뜻을 잘 알겠어. 여호와 인민께 아뢰리다. 전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이오.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걱정 마시오. 오신다 타오. 어서 오십시오. 한번 들으십시오. 폐하의 책임은 상감마마께서 장애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돌아가신 중전을 생각하시면서 이제야 처참하게 죽은 중전의 한을 풀 수 있겠구나 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곁에서 지켜보던 제가 눈물이 단날 지경이었어. 임금님께서 친히 내리신 조치가 있어. 받들으시오. 진이 지휘한 지 30여 년에 덕이 없고 세상 일에 밟지 못하여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종묘와 사직이 위태하구나. 진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숙야 근심하고 진의 잠이 닿지가 않고 임재수는 내가 아는 신하 중 군민과 신선한 사람이 되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힘을 부여하여 이 나라의 수치를 짓게 하라. 배구 504년 9월 조치하노라. 준비는 오셨어. 이전에 한나라 때 태조와 다르지 아니한지 같이 일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못 봐서는 안 돼요.
공소에 연락하여 원조를 청하고 팔도에 격서를 보내 역정의 죄를 물은 다음에 거사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난 8월 공모 시에 대한 목숨이 평전 차원의 큰 뜻을 은밀히 알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규합해가는 것입니다. 장일에 우린 전국 방방 곳곳에 방을 붙여 진실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고 이에 의로서 금연이 일어나는 이들을 찾아 거국적인 의병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의는 2단계로 단행되는 민족적 거사임을 위해야 합니다. 우선은 국내의 전당들을 척결하고 나머지는 일본인들을 이 땅에서 각국 공사회의 회부시켜서 이 만국 공법에 의거 처리한다는 국제법적 조치도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어서 방대를 씁시다. 삼가 대의는 중후에 부고하는 바 주나라의 운세가 기운 것은 신백이 도적을 불러들인 때문이고 한나라가 기우로 망한 것은 조조가 황후를 시작한 때문이어서 방차 시력의 변을 눈으로 보고도 어찌 성투함의 거사가 없는가. 슬프다. 8월 20일의 변을 어찌 차마 말로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외구가 비록 교활해도 내 의이 없으면 흉행을 못할 것이요 내 의이 비록 간사할지라도 외구가 없으면 독을 펴지 못하는 것인데 외구와 내 의이 한 덩어리 되어 감히 나라 팔아먹는 계책을 만들어내는 데 이르니 이는 난골의 번을 빚어 이룬 것이다. 500년 중사가 장차 모실 비용도 없게 될 처지이고 산천리 강산이 금수의 땅으로 변할 처지라. 애통하다. 각부 대신이 퇴칙을 만들어내는 데 이르니 이는 나라의 소동이다. 괴화를 빙자하고 칭하면서도 군주를 협박하고 황후를 시해하는 데 이르니 이것이 개화의 본란 말인가. 무릇 개화라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바 사물을 열어 소동케 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바인데 어찌 군주를 협박하는 괴화이며 황후를 죽이는 괴화라는 말인가. 바야흐로 세계 각국이 한데 모여 공을 이루고 풍속을 이루는 데 있어 옛 자치만 교세서는 아니 되고 진실로 남의 장점을 배워 내가 나의 짧은 것을 보충하고 남의 능력을 배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백성의 폭풍을 창달해 마땅하다. 그런데 어찌 녹봉을 훔치고 벼슬 오르는 꾀만 내서 백성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해코지하는 정상만 일삼는단 말인가. 위의 뜻을 팔도에 포구하건대 여러분들은 일제히 와서 모여 시기를 놓치지 마시라. 또한 일본 군대가 대로를 침범한 지 2년 만에 공모가 시작되는데 10년이면 장차 무슨 권고가 나겠는가. 통탄할 일이다. 병사를 양성하고 권한은 빼앗아갔으니 성상은 고립무원이고 법률을 새로 만들고 입에 재갈을 물리니 만백성은 분도가 치려도 말을 못하고 있구나. 사대부들이 그 누군들 500년 성운을 입지 아니하였겠는가. 성운을 입었음에도 월급 많은 것에 눈을 돌려 외족의 수족이 되었으니 다음에 죽으면 무슨 면목으로 27분 왕의 영혼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무슨 얼굴로 조상님과 아버지 상당에 들어가겠는가. 이 시역을 보고도 어찌 한마디 말도 없고 성토함이 없는 것. 벼슬아치들이여, 팔도의 백성들이 일제히 홍하여 우선 군대의 역당을 투벌하고
일본인들은 만국 공법에 의거 기필코 처리코저 하노라. 다들 모여주시죠. 자, 모이시죠. 제가 폐하를 모시고 동서문 밖으로 공명하니 그때 이창명께서 무장을 하고 이 산발대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태화궁의 병력을 대기시켰다가 각국 공사가 이 담판을 하러 걸레로 들어올 즈음에 골문이 열리면 이 병력을 3대로 나누어서 임무로 수행시켜 주십시오. 일대는 폐하를 호위하고 또 다른 부대로서는 폐하의 조칭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역적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나머지 일대는 각 성문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때 이민객께서는 이덕순을 비롯한 동료 장교들과 더불어 이 동별령으로 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춘생문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입고하여 임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지금 수고하셔야 될 겁니다. 이창용께서는 또 좀 바꿔보시죠. 각국 공사에 파견되어 특히 미국 대사관의 이민경 이범들을 접촉해야 할 것입니다. 창의에 대한 뜻이 사방에 전하여 권례로 연비어가 난무하자 훈련대 장졸들이 거사를 재촉합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뭉쳐지는 반면에 갈수록 거사들이 노출될 염려도 커집니다. 게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걸 안에서 내행하여 걸문을 열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 나와 같이 근무하던 이진호 참령이란 분이 계십니다. 나와는 정분이 두터워 핏줄이나 다름없는 분이지요. 지금은 황후께서 변을 당하신 후 궁궐의 호위 임무를 맡고 계신데 천만 다행히도 그분께서 골문 열쇠를 갖고 계신다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그분을 만나뵈어 이번 창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도 맹세코 같이 죽자 서약하여 내가 창의군을 이끌고 골문 앞에 다다르면 골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필히 약속하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임금님께서 10월 11일 축시에 군사를 이끌고 대궐 병문 춘생문 앞으로 오면 문을 열라 명할 것이니 일자와 시각을 어기지 말라 하시옵소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총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서두릅시다.
군의 거병에 호응한 일부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국민 약 1000여 명이 집절지인 충정문 앞에 모여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7일 자정과 28일 새벽 사이에 충정문 안에 있던 친위대 참령 이진호가 문을 열어주기라는 약속을 얻고 또 그 창의 사실마저도 역당들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몸소 충정문 밖으로 가고 그의 아들 윤치호가 수십 명의 영꾼을 데리고 왔다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되돌아갔습니다. 창의군의 심리는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병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문 안에선 군호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일본군들이 소총을 발사하며 밀려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민족적 거사가 이진호 참령의 배신으로 인해 끝내 실패로 된 것입니다. 사는 정의, 성사는 하늘에 있다. 이진호가 우리를 배반한다. 또한 청원이 우리를 따라준다. 우리를 원망하겠어. 어서들 피하시오. 뒷날 다시 기회가 있거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주시오. 어서들 가시오. 당초에 찬이하고 혼자 살고 싶었는데 어찌 몸을 피하겠나. 인사하십시오. 항의할 모의를 내고 생각을 바라는 것은 실상은 본인이고 나의 세계로 다루는 것은 의로보아 피할 마음이 없어. 다만 가슴으로 통탄할 일. 지난 8월 국모 씨의 범인이 아직 잠잠한데 이를 성토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어. 오히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적인 일이 있었어. 넌 위태로운 국부를 붙들어들이고 가나큰 무리를 쫓겨고 쓰러져가는 이 나라 왕실에 다시 세우고자 하였어. 결국 위를 범하고 흉한 기도를 한 것이야. 내가 죄를 묻는다면 임금님 사랑하기 아비 사랑하기보다 더하여 나라 근심하기 지방 근심하기 더하였어. 하늘과 해가 붉은 마음에 비친다. 푸른 하늘 지금 무시하지. 나 죽은 후 이 의리를 이어서 일어날 사람 없으니 그것이 하나님.